데니얼 레비틴즈 정리하는 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만 시간 법칙을 창시한 인지과학계의 거장 데니얼 레비틴의 화제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데니얼 레비틴은 특유의 명확한 문장과 과학적 통찰로 우리 머릿속의 벽장을 정돈하는 법에 대한 팁을 알려준다. 이 책에 대한 찬사의 일부입니다. 베스트셀러이면서 스테디셀러인 유명한 책이지만 책의 두께나 글씨, 내용 면에서 완독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뽑아내어 쉽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뇌. 우리는 지금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다루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에 의해 많은 정보들 중 변화와 중요도 관점에서만 정보들을 다루고 나머지는 뇌가 흘려보내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범주화를 통한 정보들을 정리하고 효율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알아볼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범주화 능력을 보면 당장 처리해야 할 일, 중요하지만 나중에 해도 되는 일, 중요하지 않지만 가지고 있어야 할 것, 버릴 것으로 범주화를 시도하는 예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인간은 선조 때부터 본능적으로 분류를 하였고 이러한 분류 행위를 통하여 도파민을 분비했습니다. 가족 단위 구분, 동물, 식물들을 카테고리화시키고 다양한 새로운 지식들을 범주화하였고 인간이 정리정돈을 포함하는 능동적 분류를 함으로써 우선순위의 높은 행동을 하면서 집중력을 높이고 뇌가 기억해야 할 정리의 부담을 외부로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동유도성이라는 이론이 하나 나오는데요. 행동유도성은 스스로 창조하여 뇌를 통해서가 아닌 특정 외부 요인으로 행동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로 도로 표지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은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데 모든 미터 단위의 길을 전부 다 뇌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특정 표지판 단위로 기억을 하게 함으로써 뇌의 부담을 많이 외부로 넘기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시스템은 4가지로 구분된다. 몽상 모드, 과제 집중 모드, 주의 필터, 섬엽. 주의 필터는 무의식과 같은 말이고 섬엽은 주의 스위치이다. 각각의 모드는 독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어. 뇌의 신경은 부분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처럼 작동된다. 우리가 특정 경험을 기억하는 것은 그 상황에서 활성화된 뉴런들을 다시 재현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비슷한 다른 경험들과 구분이 취약하고 불안정하여 잘 기억나지 않거나 왜곡될 수 있다. 뇌가 자동으로 비슷한 경험들을 범주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같은 일상을 생활할 때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 쳇바퀴적인 일상을 생활할 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하고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경험이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이는 다른 유사 경험들과 차별화된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꺼내볼 때 현재 시점의 상태를 덮어쓰고 원본의 좋은 기억도 안 좋은 상황에서 꺼내본다면 안 좋은 감정이 덧입혀지게 저장된다. 이렇게 기억은 왜곡과 겹쳐쓰기에 취약하다. 여기서 주의 시스템이라는 중요한 이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의 시스템의 몽상 모드는 백일몽이랑도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멍 때리면서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거나 기존에 우리가 내면에 알고 있는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는 어떠한 이론들을 조합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를 할 때 필요한 것이 이 몽상 모드이고요. 그 다음에 과제 집중 모드란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의식적으로 집중을 하거나 무언가 계산된 행동을 할 때 과제 집중 모드가 발현이 되게 됩니다. 이 몽상 모드와 과제 집중 모드는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주의 필터. 주의 필터라는 것은 무의식.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하거나 사물을 볼 때, 관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내면의 관심도에 따라서 어떠한 정보는 받아들이고 어떠한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것들이 주의 필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 모드들을 변환시켜주는 서명, 주의 스위치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주의 시스템에 대한 내용은 계속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주화 기법에는 외형을 통한 범주화, 기능에 의한 범주화, 특정 상황에 따른 개념적 범주화가 있다. 인간이 범주화를 하는 이유는 인지적 경제성에 있다. 하지만 모든 범주화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 또한 뇌는 인지하고 있다. 범주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융통성과 맥락의 의존적인 모습을 보인다. 인간은 모든 범주화를 뇌에 기록하지 않고 외부 시스템으로 돌리는 노력을 해왔으며 스마트폰에서부터 종이 노트까지 다양한 시스템이 있지만 가장 저차원적인 노트와 펜이 만족도가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외부 시스템에 기록함으로써 주의 시스템 간의 내부적인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고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고 마음을 맑아지게 할 수 있다. 우리는 범주화나 정리를 통해서 정신적 에너지를 아끼고 마음을 맑아지게 하는 인지적 경제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 다음에는 바로 집 정리정돈의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집 정리정돈. 여자는 스트레스를 받고 남자는 별로 받지 않는다. 잘 정돈된 매장, 온 매장을 예로 들면서 집안 정리정돈을 통해서 정신적인 안정감과 뇌가 해야 할 일을 외부 환경에 맡기면서 보다 집중이 필요한 일에 몰두할 수 있다. 집 정리의 몇 가지 원칙을 소개하면 첫 번째, 라벨을 잘못 붙인 공간에 잘못된 물품을 보관하지 마라. 두 번째, 이미 사회적 기준이 있는 분류 시스템은 그 원칙을 따라라. 세 번째, 고장난 물건을 보관하지 마라가 있다. 가정에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정보 처리의 핵심은 행동이나 물건이 각각 용도에 맞는 분류와 분류된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예로 재택근무를 들고 있다. 재택근무의 장점은 일하면서 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멀티태스킹이 우리 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설명한다. 집안 정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읽어보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신경을 쓰는 부분들은 모두 멀티태스킹이란 뇌의 비효율적인 상태를 만들며 이러한 것을 한다고 뇌에 영향이 있을까 하는 작은 주의일지라도 우리의 뇌는 전부 인지한다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 중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정리정돈으로 안정을 취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이것은 어수선한 물건을 사이에서 새로운 관계를 탐색해 볼 수도 있고, 몽상 모드가 그러한 물건들을 새로운 맥락에서 파악하고 범주화할 수 있게 해준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대표하는 사회적인 정리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 오늘날 인터넷 등 네트워크가 기술 발달로 인하여 클라우드 소싱이 발달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평가하는 것을 보고 평가했지만 지금은 다수의 일반인이 공통된 의견이 신뢰성 있게 높게 평가받는다. 물론 여기서도 틀린 것을 양으로 밀어붙여 옳다고 만드는 부작용은 존재할 수 있다. 과거에는 가족, 친척 단위가, 대규모 가족 단위가 사회의 기본 구성이었지만 오늘날 가족 구성은 거의 1로 수렴해지고 가족이 아닌 친구나 별도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을 기본 구성으로 여기고 있다. 그렇기에 각종 모임이나 집단 구성을 만날 때 만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고 인맥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록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간단한 팁을 제공한다. 어디서 마지막으로 만났는지, 무슨 대화를 하였는지, 어떤 다른 사람과 관련이 있는지, 무슨 동기로 만났는지 등을 기록해두는 것이다. 온라인 만남까지 확대되는 오늘날 인간이 가진 기본 욕구인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온라인은 보조 도구로만 사용해야지 메인 도구로 사용하면서 오프라인의 만남까지 영향을 미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기질적 특성은 중시하고 사회적 특성은 덜 생각한다. 이것은 인지적 착각을 만들어 다른 사람을 잘못 평가하게 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상황적 특성에 의해 그 사람의 특성이 생기는 것이다. 믿음 보존 편향. 한번 머릿속에 들어온 믿음은 거짓이라고 판명이 나도 리셋이 되지 않는다. 결국 내 집단, 외 집단이라는 분류체계를 만들어낸다. 내 집단이라는 건 내가 포함된 집단, 외 집단은 내가 포함하지 않는 집단. 정치, 경제적 그러한 분류 속에서 내가 포함된 정치색과 종교적인 것은 내 집단으로 표현이 되고 내가 속해 있지 않은 곳은 외 집단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인종, 국가, 종교, 심지어 사고 현장의 희생자, 생존자, 목격자까지도 자신이 포함될 사회적 내 집단을 만들어 서로 다른 집단과 동일시하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의 행복과 안녕은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항상 상냥해지려고 노력하고 사회적 네트워크와 함께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과 우리 뇌의 정리, 범주화에 대한 개념을 요약했고요. 집안 정리, 사회세계의 정리의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책이 두껍기 때문에 이 책의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 영상에서는 시간의 정리, 어려운 결정을 위한 정보의 정리, 비즈니스 세계의 정리 등 이 책의 뒷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